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왕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왕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연초답게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벌써 10회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저희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벌써부터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참 애매한 게 앞으로 100회, 1000회까지 저희는 쭉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서 축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즐기고요. 안 즐깁니다. 예, 저희는 아직 알겠습니다. 갈 길 멀기 때문에 장난이고 이따가 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땅땅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지금 낯선 분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또 뭔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름부터 박찬호님입니다. 조금 이따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몸살이 나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제 주위에도 제 동생도 그렇고 몸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A형 독감인가? 그거 걸렸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관리 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부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찬호님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오늘도 달타령입니다. 이 선글라스 산 거예요. 샀죠? 좋아요. 지름신 좋습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류사 언론인을 꿈꾸는 류찬우입니다. 류사 언론인.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고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저는 새날과 영원히 함께할 생각이기 때문에. 찬우님 마음이죠. 그렇죠. 매주 예. 그렇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신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일상에 좋습니다. 감사하는 류찬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날 처음 나왔는데요. 예, 박찬호입니다. 예. 이거 나이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저희 17살입니다. 저희가 청년 대국민 소통장에서 청국장인데 예. 이게 팟캐스트로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근데 아, 소리만 예. 들으시면 이게 저희가 왜 웃냐면 예. 제가 예. 가끔씩 방송을 하다가 이제 알던 분이에요. 박찬호님 아마 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화 연결을 많이 했는데 예. 혹시 이분은 뭐 어르신이라고 아니냐고.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는 예. 청소년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예. 사실 이렇게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막 웃기실 수도 있는데 예. 듣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되게 아는 것도 많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사실 이런 고등학생이 다 이렇게 한 10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정말 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지 좀 이따가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또 지난주 방송을 저도 채팅을 통해서 매번 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실시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와. 정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뭐 단순히 숫자가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목표를 정해두고 이제 다음에 언젠가는 새날 본방송 항상 보면 10,000명 막 기본으로 넘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역량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10,000명 넘는 그 정도의 이제 신뢰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런 방송을 꿈꾸겠다면서 오늘도 저는 시작하기 전에 푸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이건 네. 이런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는 항상 감사드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듣고 있는 그 노무현재단 수업을 같이 듣는 동료들이 또 많이 있는데 항상 그 TO라고 할까요? 여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긴장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찬호님이 괜히 이렇게 매번 나올 때 감사드린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렇게 오늘처럼 그 땅땅님이 또 힘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일정이 있거나 할 때는 그런 분들 또 다양한 청년들도 많이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매주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걸 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글라스 구매하는데 한 3일 네, 소비. 선글라스 고르고 이제 수요 집회 나가고 네. 이제 뭐 회의 여기저기 다니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뭘 이렇게 청년스럽지가 않네요. 되게 말하고 보니까. 아니요, 그 아니, 그것도 자체가 또, 편견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0회까지 올 동안 댓글에 항상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되게 많았는데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되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굳이 또 선글라스를 계속 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지금 공개 못해요? 아, 지금 네. 지금 말고 제가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타이밍을 봐서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달태랑님 이유를? 엄청 유명해지시면 선글라스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리셀해도 그것도 막 수입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달타령표 막 예. 선글라스. 뭐 아, 근데- GD 운동화 이런 것처럼 아, 타령 그걸 선글라스. 노리시는 건가? 아니면은 막 선글라스 벗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정체를 숨겨야 돼서. 그런 어그로는 끌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제가 궁금해서. 아무튼 나중에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궁금해하시는 아, 분들이 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뭐 이거를 계속 숨겨야 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걸 컨셉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 얘기를 드릴 타이밍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일단 제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채널에서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즘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게도 이거 취향을 또 청년의 취향을 존중해 줘라라는 의견이 훨씬 더 네네, 많아서 맞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그럼 아무튼 근황은 선글라스로 끝났고요. 네네. 네, 류찬우님 어떻게? 아, 저는 이제 드디어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됐어요? 우와. 예, 됐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하면 1시간 동안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번에 진짜. 부동산을 구하면서 예. 예,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 돼 있구나를 몸소 느낀 오. 예, 오. 그렇습니다. 계룡 씨는 어떻게 하고 서울시로 오셨어요? 아, 계룡 씨는 김종민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예, 한 번도 못 뵀지만 네. 예, 저희 부모님께 말씀 전하겠고 저는 이제 서울시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번 다음에 주제를 저도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 특히 청년 정책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그런 이야기들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별일 없으면 네.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볼 수 있다면. 그 별일이 아니라 저는 이슈를 말한 건데. 네. 예. 다음으로 우리 찬호님. 예, 전 평소되고 초심님 오시면서 그 이우연 응징하러 제가 수요일날 일본 대사관 가가지고 이우연 응징하고 늘 하던 대로 초심님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야, 네, 조심- 최연소 조심님이- 출연자 아닌가요? 새날 그쵸. 최연소 맞아요. 출연자? 맞아요. 서울의 소리 조심님 맞으시죠? 예, 서울에서 네. 백은종 선생님. 네, 이우연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제 17살입니다. 근데 이우연 씨를 또 이렇게 네. 굉장히 현장에서 네.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겠지만 예, 좀 겁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17살인데. 딱히 겁난다고 하기보다도 17살이 보는 이우연의 모습을 보고 이우연의 행동을 보고 왜 저러고 사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되게 말투가 구수했어요. 예. 그러고 사실까 이게 네, 맞아요. 저는 17살 때 게임만 했거든요. 뭐 하셨어요? 그 부모님이 자식 말 안 듣고 그럴 때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딱 그런 말투였어요. 약간 참 제가 언제 철들까? 아야. 사실 그 사람은 철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이제 응징하고 있다. 그쵸. 네, 짤막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예. 조금 이따가 좀 많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달타령님도 수요 집회 나가서 뵀죠. 네, 네. 한번 근데 뵌 적 있으시죠? 한 번 뵌 게 아니고 저 여러 번 뵙고 항상 이제 초심님하고 같이 응징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또 아주 강렬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왜냐면 지난주에 이쪽 그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예. 이제 이우연에 대적할 만한 스피커가 장비가 고장이 난 바람에 이제 생목으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찬호님께서도 굉장히 크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드렸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려요. 일기장에 쓰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훈훈한 소식은 또 알려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진짜 근데 수고를 현장에서- 엄청 많이 해줬어요. 추운 그죠. 날에. 네. 그게 굉장히 네. 그 협박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협박은 진짜 그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저격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위협하고 아니, 뭐 딱히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 음. 그때 사실
목소리 실 정도는 아니었어도 좀 네. 뭐라고 좀 고함을 좀 지르고 이제 좀 이우연 씨한테 따지고 들었는데 이우연 씨가 그때 했던 행동 때문에 좀 저랑 거의 같이 계셨던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셨죠 그때. 이우연 씨가 네. 그때 백은종 선생님을 향해서 맞아요. 쌍욕을 하면서 음. 이제 웃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저희가 그건 좀 이우연 씨의 예의 없는 행동에 좀 분노해서 목소리를 좀 그때 크게 외치시고 어떤 분은 이우연 씨한테 달려드시고 막 그러면서 그때 아수라장이었죠 그때. 근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경찰들이 굉장히 그쪽을 막아주고 이쪽을 제지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크게 마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경찰들이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지하는 건 좋지만 저쪽도 네, 해야 저쪽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왜 이쪽만 제재를 가하고 저쪽에는 하지 않지? 이 지점에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도 막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욕을 한다고 하면 경찰들이 제재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쪽에서도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네,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자세히 네.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박수를 한번 쳐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새날 보니까 이게 뭐 또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그건 한번 다음에 한번 저도 요청 드려볼게요. 네. 이거 있었어요. 아, 네. 오늘 4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네. 다음에 방송 새날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첫 번째 저희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군의 인생 3회차 코너입니다. 제목은 제가 정해봤고요. 네. 5회차 아니었나요 원래? 3회차로 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 최근에 만 18세 선거권 하향 요 얘기를 전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권이 좀 줄어들면서 물론 이제 만 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본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지금 지점에 와 있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찬호님이 보셨을 때 만 18세 선거권 하향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음.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법으로 잘 반영을 해주신 덕분에 청소년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가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느낌을 들어보고 싶으면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들어올 네. 것 같다. 네, 이게 맞아요. 정말로 얼굴을 보고도 이게 되게 앳되고 또 수줍음 많은 청년인데 맞아요. 청소년인데 실제로 유튜브를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 아이디가 닉네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이 주제로 이제 다양한 걸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네. 저는 오로지 나경원만 저격한다 해서 나경원 별명 나베를 붙여서 나베 킬러 박찬호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동작서 우리 형사님들이 다 알더라고요. 나경원 제가 나경원 뜨면은 나경원 뜨면 무조건 박찬호 막아라. 아니 이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 네.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박창훈 씨 있잖아요. 나경원 보좌관. 의원의 보좌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뜬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중학생한테 현피 뜨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박찬호님이거든요. 좀 그때 일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사실 이게 기사로 이제 좀 약간 기사들이 여러 언론에서 좀 잘못 보도된 것도 있었고 좀 이제 그렇게 좀 정확하게 이제 보도가 안 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일부 내용이 빠진 것도 있었고 다양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 정세균 국회의장 주차 문제를 놓고 그 기사가 나오니까 선거 때 이제 불법 주차했다고 그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경원 이제 당시 비서 이제 박창원 씨가 그걸 갖다가 공유를 했길래 제가 그 글을 보고 저도 똑같이 공유해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 이랬더니
쌍욕을 하시면서 이제 일베 회원 막 열 몇 명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제 페이스북에서 난동을 피우셔가지고 그게 삭제를 했는데 박창훈 씨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10몇 분 동안 저한테 욕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추심 백은종 선생님께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그래서 추심 백은종 선생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더니 녹음 파일 줘봐 딱 이러시길래 그래서 딱 드렸더니 이제 추심님께서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좀 따졌는데 역으로 이제 박창훈 씨가 이제 쌍욕을 하면서 추심님께 이제 좀 예의 없게 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또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라고 계신데 이명수 기자님께서 그걸 또 들으시고 이제 왜 그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또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님께. 그러면서 이제 7시에 홍대에서 이제 만나자 현피 뜨자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네. 저한테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이명수 기자님한테 하신 건데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로 7시에 박창호 씨가 안 나왔었거든요. 박창호 씨가 안 나왔길래 왜 안 나왔나 했더니 7시에 나경원 씨한테 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씨한테 가가지고 엄청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국회의원의 그 비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욕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저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네. 어른들 간에도 뭐 치고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이 듣는 사람에 따라. 근데 중학생한테 이러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인터넷 세계에서나 있던 그 어떤 소설 같은 얘기들을 직접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서 아니 나간 것도 신기해요. 나간 것도 신기해요. 뭐 사실 그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창훈 씨가 비서 시절에 네. 여러 민주당 고문들한테 막말을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걸 지금 현재 동작구청장님이시나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원성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가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좀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그랬다가 욕을 먹고 쫓겨났죠. 욕 먹고 쫓겨났죠. 예. 이게 제가 그 방송을 하다 보면 네. 그 박찬호님이 이 보물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남기시는데 저도 실제로 정말 귀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거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금 포지션이라 보는 게 기존의 그 야당 있잖아요.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이 그 뭔가 언론 탄압이라면서 막 이렇게 지금 그 손잡은 사람들끼리 네.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특히 이 당에서는 막 이 독재라 그러면서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뭔가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득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 박찬호라는 혜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와갖고 막 이제 현피 뜨자 이런 거 대벌 얽히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곧 뭐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갑자기 뭐 협박당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쪽에서도 완전 지금 손도 못 쓰고 엄청나게 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그 박찬호님이 아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강력한 캐릭터예요. 맞아요.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중학생한테 뭐 고등학생한테 협박당하니까 뭐 저희 좀 제발 표 좀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아, 저 진짜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같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견도 많이 남기시는 걸 봤거든요. 야, 너가 정치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이럴 시간에 넌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 학교는 가고 있냐?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좀 그런 의견 받으시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를 걱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과하게 걱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저는- 이런 식으로 나 3회차인데. 네. 걱정이 과하셨다. 걱정이 과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실제로 학교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예. 특히 요즘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나가보면 요즘 그 가짜뉴스에 빠진 친구들 되게 많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를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비난을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찬호님 주위에는 좀 어떤가요? 저희 주위에는 저희 학교 1학년에 이제 지금 그 2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베에 아. 빠져가지고 그래서 일베들이 하는 말 음. 그리고 또 이제 유명 유튜버 뭐 시 머시기 그분 예, 계시죠? 예, 예. 그분의 좀 약간 그런 좀 노골적인 그런 좀 선전적인 좀 성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저희 같은 또래 애들도 그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조롱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예. 이게 뜻을 잘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그냥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도. 저희 때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좀 많이 그런 편인가요? 요즘은 더 심합니다. 실제로 저도 주위에 연락하고 지내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제보를 막 해줘서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 같은 거에 태그를 해준다던가 링크를 보내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얼굴에 의해서 막 벨 모양의 이걸 해요. 그러면서 노벨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다고 애들끼리 막 그런 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사진을 갖다가 막 코알라랑 합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접근할 때 너네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똑같은 이쪽에서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딱 처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안으로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 사실 그걸 욕할 그 명분이 사라지고 그냥 냅둬서 되게 도덕적으로 접근하자니 아이들은 당장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길로 빠지고 그거 보지 말라 그러면 꼰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찬호님이 생각하셨을 땐 이런 부분을 좀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애들이 막 빠져들고 실제로 뭐 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앞에서 대놓고 막 그 틀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알고 일부러 트는 거. 틀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대깨문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맨날 우리 희두 형님에 대해서 막 황희두 좌파랑 막 어울린다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 애도 있고 다양한데 그게 다 잠깐만요. 이제 의문의 일패인데요. 잠깐만요. 아니, 황희도 좌파랑 어울리냐 해서 나쁜 말이 있었나요? 좌파도 나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황희도 저는 나쁜 말이 아닌데 나쁜 말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황희도 좌파라는 막말을 했잖아요. 오만하면 좌파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일단은 그걸 유튜브 상에서 이게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지금 희두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합성 동영상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통이나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이런 좀 기관에서 유튜브 측에 좀 이런 걸 좀 제재하라고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튜브도 정부의 요청에 적극 수용해서 이런 좀 유해한 동영상은 일절 차단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되고 정확한 걸 좀 이렇게 전파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놔둬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은 좀 정부의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해한가라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중학생 친구들한테 그 6월 유튜브 차단 지난해 6월이죠.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6월 유튜브 차단된대요. 이거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처럼 중국처럼 돼가고 있어요. 독재 국가가 된대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정부가 뭔가 딱 개입을 한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독재로 가는구나. 이걸 그 스피커들이 양념을 저쪽에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념을 되게 잘 쳐놔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사실 되게 손쓰기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실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죠. 그걸 갖다가 잘 해명을 하고 또 이제 그 해당 유튜버 분들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잘 대응을 해서 그건 유튜버분들 상대로 좀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엄단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그런 거에 좀 쩔쩔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네, 쩔쩔맨다기보다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네.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랑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준을 잡기가 힘든데 획일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처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그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려운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부도 굉장히 힘이 그쵸. 많이 들지만 네. 이해합니다. 방법-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사실 기를 죽이고 그래. 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우리 아니 고등학생한테 기죽인 거 아니고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해를 맞습니다. 하죠.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만 이제 제재를 해도 예,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한에서 이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 문재인 정부와 북한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이렇게 이렇게만 잘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그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더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기준인 게 아니고요. 그 사실 그 수요 집회 나가면은 네. 항상 저희 만나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 예를 들어서 이우연 이런 사람도 자율합시고 그거를 막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는데 네.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민주주의라는 게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기를 죽이고 싶었던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뭐 좋은 의견이시니까. 네.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찬호 씨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옳은 정보 많이 알려주실 것 같고 맞아요. 저랑 헷갈리시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해명을 하고 네, 싶다. 찬호랑 찬우랑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네 이제 찬호 씨가 캐릭터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저랑 확실히 차별성이 돼서 네, 이제 헷갈리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답답하셨어요? 아니 제가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벼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되게 찬호님이 또 되게 행동파시고 네. 그런 분인데 저랑 비교되는 걸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예 그렇게 실제로 저 같은 말을 경우에는 했습니다. 방송하다 보면 찬호님 아까 방금 전에 계셨는데 찬호님 여기도 계시네요. 근데 이게 막 채팅으로 보는 거랑 막 전화인 거랑 이게 막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런 에피소드가 좀 생겼는데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청소년분이 박찬호 님이고 지금 이 우리 고정으로 나오고 있는 류찬우 님입니다. 예 그래서 류찬호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다음에 한번 두 분이 또 한번 그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참 되게 답답하고 그쵸. 어떻게 어렵고 또 뭔가 생각이 다른 거 특히 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제재를 한다는 게 기존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예.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되게 답답하더라도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게 포옹하려고 하는 게 좀 이 명분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요즘 언론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네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했을 때 네. 특히 조국 전 장관 그 관련해서 네. 기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뿌려놓으니까 워낙 또 많은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삭제도 안 하고 심지어 네.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만약에 찾아서 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처벌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민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진짜 뭐 새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새날에서 푸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향력 있는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은 아직 그 정도의 내공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금 뭐 나베킬러 박찬호 콘텐츠 달타령 또 류찬호님도 유튜브 있잖아요. 이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저희들이 각자 스피커를 열심히 키워서 정말 그런 가짜뉴스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덮어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만큼 어깨가 되게 무거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위기까지 무거워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너무 난리치니까 빨리 제재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되게 쉽게 화내고 이런 사람보다 되게 조용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인데 갑자기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러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천천히 하지만 방향은 올바르게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간 진중이라고 해갖고 좀 제가 당황했어요.
아, 예. 진중이라고. 네. 아. 그 당황한 이유는 조금 있다 나올 오늘 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 분들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거의 겹칠 거예요. 근데 되게 답답하다, 무능하다, 뭐하냐 이런 의견을 또 남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마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들도 굉장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온다. 특히 뭐 공수처법 설치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이제 우리의 미래가 그들한테는 보일 테니까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박찬호 뭐 저는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나베킬러 박찬호. 예, 나왜 킬러 그 우리 나경원 의원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예 죄송합니다. 나경원한테 졌습니다. 졌어요? 아, 다시 네. 이겨야죠. 이기면 되죠. 나경원의 이 그 뛰어난 얼굴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구독자 수를 3주 만에 6,000명 넘겼거든요. 나경원 씨가.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이길 수 있도록 나베킬러 박찬호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시면 나경원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좀 이따 또 많은 얘기를 해보면 네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주제인데요. 다음은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요? 달타령님 몇 달 한번 잡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한번 잡아서 끌어올려 볼 오늘의 주제는 지금 ING인데, 왜냐면 다들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ING인가? 나 혼자 하고 있나?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불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작년이 됐잖아요. 벌써 작년 이제 7, 8월에 시작된 일본 불매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만 지금 안 다니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다들 혹시 어떠신가요? 아, 네. 주변이랑 이렇게 보셨을 때. 저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불매 운동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타임스퀘어나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네. 사람 많았는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뒤에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본인들도 조금 의식은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되게 끝났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예,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끝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찬호님은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저희 친구들, 네. 주변 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세요. 관심을 안 가지시고 뭐 맨날 데스상트나 이런 거 일본 옷을 입고 계신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일제 불매에 앞장서고 있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역사 문제에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일제 불매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죠.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아, 네. 제가 또 옷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많으시죠. 뭐 살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면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대체 가능한 네, 상품. 제가 대체 상품들 비슷한 디자인의 대체 상품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더 싸고 질 좋은 우리 국산품을 씁시다. 옷 전문가잖아요, 또. 예, 제가 좀 피부가 민감해서 네. 좀 알다 보니까 네. 어떻게 주문 전문가가 된 케이스죠. 저도 막 옷도 선물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브랜드 같은 거 가려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도 막 알려주시고, 아무튼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예, 왜냐면은 실제로 이 일본 불매 운동 관련해서 다들 마음으로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층을 빼고는 다들 공감할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되게 현실적으로 이 현실적이란 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뭔가 예를 들자면 우산을 급하게 사야 되는데 눈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다 막 이럴 때, 그럴 때 실제로 저도 그 같이 우산을 저는 있었는데 제 친구가 우산을 사야 되는데 하면서 딱 편의점 찾는데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결국엔 돌아서 딴 데 갔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저는 그래 되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장 본인은 막 비를 쫄딱 맞고 젖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이게 하나의 단순한 예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죠. 그리고 또 대체품이 국산품이어서 찾아봤더니 또 뭐 그 기업의 주인들이 되게 또 친일이랑 관계가 돼 있어서 이름만 네.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좀 네, 고민이 좀 많은 것 복잡하죠,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알아본 거는 좀 대표성을 띠는 그래도 유니클로하고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 일본 자동차는 그 전해에 비해서 작년에 20% 정도가 판매가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요? 이미 벌써 다 했는데. 네. 네, 다 했는데. 네. 네. 아니 그 브랜드 이름을 알아야 확실하게 피할 수 네네. 있으니까. 예.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불매 이후에 8점 몇 프로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불매가 되기 전에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또 작년에 불매를 한창 하다가 또 9월 달에 여러분 그 자동차 번호판이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바뀐 거 알고 네, 계시나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딱 그게 기준이 돼서 불매 이후에 일본 자동차 산 사람들이 확연하게 표시가 되게 됐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자동차 그래서 판매하는 분들이 꽁수를 쓴 거죠. 원래 2자릿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3자릿수를 써야 되는데 2자릿수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꽁수를 쓰는 거예요. 아, 그게 돼요? 네, 그게 가능하고 야, 알아보셨나 봐요. 그렇게. 알아보신 게 지금 제가 오늘 이걸 알아봤죠,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데 안 알아보고 말할 수 아니, 있나요? 아, 그게 희두님 아니라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를 혹시 해볼 수 있나 이렇게 알아봤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알아봤죠, 당연히.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좀 비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기들이 이 차는 사고 싶고 욕은 먹기 싫고 되게 그런 심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막 그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저번에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이런 구역진라는 책을 쓸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도 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할 권리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일단 자기들은 그거는 피하고 이익은 챙기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 네. 부분이에요. 합법적으로 혼내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혼내주면 되죠? 예, 뭐 주차 잘하나, 횡단보도 같은데 주차 잘하나, 주차 안 하나 이런 거 다 지켜보고 어디서 뭐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하나, 정차하나 이런 거 다 지켜보고 네, 합법적으로 혼내주면 됩니다. 역시 이런 거는 또 우리 루차노님이 또 분석을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다음에 또 실제로 이런 걸 또 제보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내가 처리를 했다라든지. 아,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제 옆에 있는 또 활동가 또 계시니까. 찬호님. 찬호님이 또 예전에 한번 그 활동해서 민원 넣어가지고 또 현수막. 예, 현수막 여기 또 나오시죠 그분. 사실 그거에 그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친일파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나경원 씨 또 나오네. 제가 네. 자동차 불법 주차도 신고했고 네. 현수막도 신고했고 야. 하다 보니까 우리 나경원 씨가 아주 저한테 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아니, 할 수도 없고.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저 놀란 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현수막이 저거 막 게다가 그때 당시에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문구까지 썼잖아요. 네네네. 그게 근데 그 선관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네. 정치적인 내용은 맞는데 네. 우리 나경원 씨가 아주 교묘하게 그 자기 이름 안 비껴가게. 넣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선관위 관계자도 하는 말이 역시 나경원 씨답네요. 이러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그 현수막은 내려갔잖아요. 현수막은 결국에는 구청에서 이걸 네. 다 뜯어갔죠, 아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을 하는 청소년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때 느낀 게 저도 그 생각까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수막을 신고까지 해서 실천도 하고 또 막 아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가끔 그런 댓글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럴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하고 학교 졸업이나 하고 해라라고 하는데 정치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이 뭔가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당해온 그 기득권들 스카이 나오고 막 판사 검사 막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던 걸 그대로
저는 그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기존의 그 기득권들도 뭔가 이 젊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사회가 변해간다는 걸 직접 느끼고 이들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끼지. 그래서 뭔가 그런 비판과 뭐 이런 비난은 조금은 좀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공부를 해야 신고를 하죠.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 신고를 하지. 그쵸. 저는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는 성관이가 잘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뭐 그냥 네. 맨날 전 게임만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얼마나 네, 멋있습니까? 정말 진짜 대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박찬호님입니다. 네, 류찬호 아니고요. 네. 네, 박찬호님. 저희를 섞지 말아주세요. 섞지 네. 저는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찬호님. 근데 실제로 그런 걱정은 저도 돼요. 뭔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되게 좋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전선에 항상 나가시잖아요. 네네. 특히 초심님, 서울의 소리 그 초심님을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그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네. 곁에 계신데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현장이. 맞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뒤도 없이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몸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우려는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실제로 제가 최전선에 나서지만서도요. 몸을 다치는 일은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다치는 일은 안 하는데 가급 꼭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당원분들 중에서 꼭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다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께서 청와대 단식하실 때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박창원 씨하고 당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그것도 아스팔트 그 바닥에 허리를 찌은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그 초심님하고 동행을 해도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은 제가 딱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세 분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찬호님? 나중에요. 네. 초심님 같은 약간 정의로운 정의사도 한번 되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 꿈인데 국회의원 돼서도 국회에서 동료 의원이 잘못하면 초심님처럼 응징하고. 응징 의원이 한번 되고 국회의 응징 소리, 국회의 와. 소리를 보겠네요. 국회의 소리. 좋습니다. 아무튼 주위 친구들이 좀 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저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시선을 자꾸 이렇게 저도 습득을 한 것 같아서 진짜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특히 아까 그 뭐 좌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좌파 우파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게 그러잖아요. 막 좌파라면서 되게 놀리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면 오히려 그냥 한순간에 꼰대 소리 듣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끝을 좀 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이 불매 같은 경우에 그 막판에 연말에는 재고가 일본 차들을 수입을 해오니까 재고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고들을 어떤 모델에 있어서는 1,500만 원가량 지원을 해줘서 이제 재고를 다 떨어버리려고 이제 엄청 판매를 해서 그래도 판매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에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차들까지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서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정도 그 전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다루는 언론이 아까 류사 언론 유창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막 굉장히 엄살을 떠는 것 같아요. 막 뭐 600억이 배당이 안 되고 뭐 15%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15% 저는 그렇게까지 불매를 했는데 15%밖에 안 떨어졌나? 전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9월 달에도 계속 불매를 하는데 10월 달에 이제 뭐 히트텍이니 뭐 이런 프로모션이 되면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뭐 줄을 섰네 이런 또 기사도 났었고 근데 사실 10월 달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 보면 그때 유니클로에서 한창 논란이 된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80년 맞아요. 80년 전에 이를 어떻게 기억을 해? 이런 식의 그 한국에만 이제 그 자막을 네, 그렇게 넣어서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유니클로에서도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잖아요. 뭐 한국인들은
뭐 금방 또 다시 식을 것이다. 네, 우리에게 옷을 살 것이고 근데 이런 장작들이 굉장히 태울 장작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또 따라서 이게 또 바뀌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 잊혀져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 지금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까운 곳에 있는 탑 10이나 뭐 스파 5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 말씀하세요. 탑 10이랑 스파입니다. 네네. 네, 할인도 알겠습니다. 많이 해요. 오늘도 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멱살을 잡아주신 달타령님께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되게 아쉬운데요. 류찬우님의 제목 없음. 아, 오늘 제목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예, 뭐죠?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예. 네. 북한에서 뉴스 약간 이런 느낌 뉴스 아니에요? 아니, 네, 뉴스 예, 브리핑. 제 성을 열심히 활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류사올로님의 뉴스 브리핑. 네, 오. 어떤 거죠? 예, 오늘 헤드라인은 넌 나에게 실망감을 줬어. 네. 그거 성대모사를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은 살짝 네, 안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인물은 얼마 전에 최근 백분 토론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진중권 씨와 그리고 또 철수와 복귀를 반복하시는 안철수 씨 이렇게 두 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다뤄야 돼요, 그 두 명을.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예전에 네. 잠깐이나마 마음을 줄까 했었던 분들이라서 아. 한번 네, 네, 좋습니다. 제 나름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리. 이별하셨네요. 예, 회자 정리. 네, 네, 좋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백분 토론회에서 나왔을 때 그 되게 강한 단어들을 썼거든요. 뭐 판타지라든지 네. 스탈린,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네, 인용하면서 네. 되게 강한 단어들을 썼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야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초등학생 때 예. 말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더 센 사람을 네. 얘기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맞아. 우리 아빠 나이 많으면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런 맞아. 식의 메커니즘이거나 아니면 내가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강한 단어를 얘기하면 이목이 쏠리잖아요. 그런 꺼져가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지피기 위해서 일부러 백분 토론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강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입장을 바꿀 때 강하게 나간 만큼 더 많이 돌아와야 돼서 자존심을 더 많이 버려야 되는데 그런 자존심을 버리려는 모습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고 그때까지는 기대를 갖고 계셨나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책을 살까 고민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예. 안 사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원래 진실을 알면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반성하고 다시 정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어떻게 저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예전에 노유진이라고 팟캐스트 엄청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기성 언론의 편에 서서 뉴 미디어를 욕하는 게 좀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도 거기서 있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진중권 씨가 자기가 만나봤으니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진짜 웃겼어요. 그 말을 그대로 제가 아는 사람도 진중권 씨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중권 씨 강의를 듣는데 되게 자기 주장만 심하고 잘난 척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제가 만나봤으니 사실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보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복귀하시는 우리 안철수 씨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무릎팍도사 같은 데서 잠깐 좋은 이미지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박원순 지금 시장님과 단일화를 할 때 포옹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슬램덩크의 명장면이 살짝 떠올랐었어요. 하이파이브. 예, 그런 케미가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선 때도 조금 실망하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지지고 볶으면서 또 단일화를 하려고 또 해서 뭐 싫어하진 않아도 되겠구나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책은 샀었지만 그런데 19대 대선 때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책을 팔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안 팔았어요. 왜죠?
책을 버렸거든요. 이거는 아. 내가 조금의 돈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뿌리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버렸는데 네.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원래 성공한 CEO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19대 대선 때 지나고 나서는 뭐 제가 누굽니까 뭐 이런 거랑 그만 괴롭히십시오. 예, 뭐 그런 거랑 갑철수랑 계단 되게 빨리 내려가셨던 거, 네. 뭐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뭐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공한 CEO의 모습을 되게 한때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실현을 하는 모습. 안랩 그때 예, 볼 때. 막 무료 배포하고 이럴 예. 때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예. 한때 잠시나마 꿈꿨지만 좀 안타깝게 됐다. 음. 그리고 자꾸 새정치 얘기하는데 네. 본인 이미 되게 네. 네, 네. 새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 알기로는 되게 많이 다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새 정치를 꼭 본인이 하셔야 새 정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그리고 올 때도 복귀하실 때도 정치가 뭐 8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악화된 거는 본인 호감도가 제일 많이 악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뭐 성공한 CEO 이미지보다는 재밌는 사람, 웃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퍼져서 예전만큼의 그런 힘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만큼이 아닐까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관심 있다고 네. 하는 분은 1도 못 봤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왜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 나오냐. 사실 이런 반응이어서 사실 언론이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 찬호님 그 보면서. 학교 주위 친구분들 어때요? 지금 얘기 나온 2명. 안철수하고 진중권이 네. 학교에서 관심 없으세요. 다 관심 없어요. 왜냐면 진중권이 누군지도 몰라하고,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TV에 나오는 관종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학교 인식이 물론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하면 할수록 괜히 띄워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복귀를 할 때 뭔가 지난해 국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달리기하고 나가고 책 썼어요. 달리기하고 책 쓰고 그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국회 전체적으로 또 막 손가락질하면서 새 정치를 외치고. 근데 최근에 제가 백분 토론에서 김성식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3 개혁 정당을 말씀하시고 하신 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6 물러나려고 막 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러면 이제 본인은 기존 정치인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지, 그냥 국민들이 듣기에 납득이 가능한지 막 그런 거랑 또 당 이름만 바꿔갖고 맨날 하는 게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자꾸 새롭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이념과 철학이 없는 게 새롭지 않나. 네. 계속 이념이 없는 것 오히려. 같아요. 근데 그 예. 전에도 없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라는 캐릭터가 전혀 새롭지가 않고 완전 이제는 비호감도 69%가 이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언급해주는 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물론 그래도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뭔가 이렇게 희망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면 뭐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그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아바타라고도 하기도 되게 어려운,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추악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념이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저기 좋은 얘기만 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에 막 비난만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차라리 그런 의미에선 자기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회주의자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안 됐으면 안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 왔을 거 뻔하고 예. 기회가 생겼으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낼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왜 백분 토론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싸웠으니 둘 다 잘못이다, 이거는 초딩 논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논리로 그렇죠. 국회가 싸우니 잘못된 것이다, 누가 잘못해서 왜 싸웠는지를 밝혀내는 그게 귀찮더라도 해야 되는 작업인데 맞습니다. 그냥 퉁쳐놓고 싸운 사람들을 다 잘못, 이런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묻어 두실 거죠? 네, 저는 오늘이 아니고 예전부터 보냈는데 네. 그 혹시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주위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인 척하면서 한 번씩 물어봤는데 안철수나 진중권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두 사람을 알아야 됐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알면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는 게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모르는 게 약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는 게 약인 것 같아요. 걸러야죠. 알고 걸러야죠. 그런 사람들. 그냥 모르고 싶대요. 그냥 모르고 싶대요. 너무 귀찮고 그런 사람들을 몰랐으면 싶대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관심도 없대잖아요. 관심도 네, 없으니까 어차피. 관심도 안 가지고요. 실제로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TV에 나오는 바보 관종이라고 그냥 다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씨가 10대들한테도 바보 관종 소리를 냈는데 왜 나왔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또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정치가 뭐라고 이런 생각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저런 거 보면 정치를 저렇게 하고 싶을까? 라고 보통 편하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정치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시키지 않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이걸 좀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기존에 그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때 그때 그냥 조용히 살아갔으면 오늘날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다 걷어차버리고 완전 지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 국민 멘토였는데. 예, 한때 진짜. 국민 멘토였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치가 뭐라고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정치에는 계속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 이거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면 좋을지 다음에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좀 안타까워요. 제가 한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조금 근데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문득 무서운데 좋아해 주는 사람 막 그렇게 좋아하기만 하면 변한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근데 변한 건지 원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죠.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리에 간이 드러난 그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계속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얼른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절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찬호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 나왔는데 막상 떨리고 또 이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17살입니다. 네, 아직 투표권도 아직은 없는 박찬호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좀 관심을 갖고 직접 이렇게 뛰어든 거는 몇 살 정도부터였어요? 제가 사실 이 일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사실 12살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사실 8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뵙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정치인분들과 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를 잃고 나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잃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걸 몇 달간 해봤는데 방법은 하나다. 아버지가 가셨던 길, 아버지가 못 이뤘던 꿈, 내가 한번 이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직은 어찌됐든 진짜 어린 나이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사회를 보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오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최전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제가 진짜 저보다 어리지만 저 진짜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지 결국에는 그 힘으로 사회가 변하는 거지. 이 친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나는 그럼 좀 이렇게 관심을 끊어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수요 집회도 매주 나가시나요?
수요 집회를 사실 그 시간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요즘 이제 자주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요 집회에 나가서 그 우리 지금 달타령님도 뵙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 참가자분들 다 뵙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이우연 응징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못했고요. 이우연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러가고 이제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시간이 된다면은 꼭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짧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땅땅님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웃겨요, 근데? 안 웃겨요. 아, 네, 네,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독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땅땅님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냐고 얘기는 했었는데 네, 이거 좀 이렇게 아픈 사람은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근데 막 회사에선 싫어했는데 본인이 일하고 싶어서 나간 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은 아직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까 한 말은 취소하고 보류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좀 더 명확한 팩트 체크 후에 네.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자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라도 네, 저는 자존심이 없거든요. 네, 잘못했으면 바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10회가 됐는데요. 진짜 앞으로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국장 10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